설탕 살펴봤고요. 이제 소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소금은 우리가 왜 먹을까요? 소금은 짠맛 때문에 먹죠. 음식에 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짠맛. 그리고 음식에 간을 해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재료와 작용하여서 풍미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소금을 넣어주는 것은 다른 재료와 작용해서 풍미를 높인다. 예를 들어서 단맛을 내는 설탕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요, 이 설탕이 단맛이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을 내고 싶은데 신맛에 식초에다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이 신맛이 더 강해집니다. 근데 다른 재료가 작용해서 그런 풍미를 더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재료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소금을 또 넣어주는 중요한 이유는요, 소금은 저장성을 증가시켜줘요. 저장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이 저장성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잡균 번식을 억제해줘요.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냉동을 시켜서 그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냉동.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은 생선을 부패,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놓으면 다른 균들의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방고등어 같은 경우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번식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 품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소금을 우리가 먹는, 인체에도 소금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나트륨 섭취를 위한 건데요. 이 소금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소금의 적정한 섭취가 있어야 혈액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게 심장에서 한번 쿵쾅쿵쾅 하면서 피를 혈액순환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심장의 운동만으로 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바로 소금이, 나트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요. 나트륨,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당연히. 하지만 적정량의 소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류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이 화폐 대신 돈 대신에 거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 화폐로도 대신할 수 있는 물품이었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소금이 글루텐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글루텐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어디서요? 빵에서요. 글루텐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소금이 하는 역할,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소금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거. 여덟 번째, 물과 이스트푸드. 물과 이스트푸드. 자, 물의 기능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목마르면, 목이 마르다, 음식을 먹다가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왜 물을 먹죠?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먹으면 촉촉하게 되죠. 촉촉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건조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촉촉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뭐냐면, 물이 하는 효과, 빵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반죽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을 좀 따뜻하게 하면 반죽 온도가 상승할 것이고, 차가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반죽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죽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빵을 할 때는 악영수가 적합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악영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칼슘, 염, 마그네슘, 염,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몇 ppm이 들어있느냐. 1ppm은요 100만 분의 1g이에요. 100만 분의 1g을 1pp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슘염이나 마그네슘염이 0에서 60, 61에서 120, 121에서 180, 181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만큼의 물이 이만큼의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이 들어있으면 제일 적은 물은 뭐라고 그러냐면 연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연수, 아경수, 경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H2에 가장 가까운 물이다. 예, 그래서 빈물이다. 빈물에 가깝다. 뭐 요즘에 산성비라고 얘기해서 뭐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H2에 가깝다. 빈물. 그리고 연한 물이다. 네, 연한 물. 경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할 때 바닷물이다. 염분기가 많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약수물이다. 예, 다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만들 때는 악용수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용수.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악용수는 어떤 물이 있을까요? 바로 수돗물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돗물이 바로 악용수에 속해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는 생수를 정수기에서 물을 담는다든가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서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물은 연수에 가까운 거죠. 연수.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다가 빵을 만들면 안 되고요. 수돗물로 빵을 만드는 이유가 가장 괜찮습니다. 좋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트푸드. 이스트푸드는 단어의 그대로의 의미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이스트의 먹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트 먹이. 두 번째는 물 조절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반죽 조절제로 사용이 됩니다. 물 조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칼슘염이 이스트푸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트푸드에 들어있어서 내가 사용할 물이 만약에 연수다 그러면 이스트푸드를 집어넣으면 수치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물이 경수다 그러면 양을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 이스트의 먹이 역할도 반죽 조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여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쪽이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물과 이스트푸드. 그런데 이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스트푸드라는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것은 제빵 계량제, 빵을 만드는데 그 품질을 개량시켜주는 재료다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빵 계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이스트푸드 이렇게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자, 오늘날과 같은 이스트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전에는 야생효모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인 효모균을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려면 그 야생효모, 발효를 시키는 종에 해당되는 씨앗에 해당되는 야생효모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의 반죽을 통해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효모균을 배양시켜서 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빵만 한 번 만들어 먹으려면 보통 4, 5일은 걸려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 빵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라는 존재를 빵 반죽에 이스트를 집어넣고 빵을 만들면 빵이 적게는 3시간에 2시간 반 만에라도 빵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단축이 됐나요? 굉장히 단축이 됐죠. 자, 그래서 효모를 넣는 것과 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발효종을 이용해서 한 천연 발효빵,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천연 발효빵과 이스트를 넣은 효모빵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이스트를 넣은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빵을 어떻게 발효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양적인 면에서는 또 다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라고 하는 부분은요, 빵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고 불려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고 부르고요. 얘는 출하법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는요, 온도에 따라서 활동이나 어떤 저장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장 온도 0에서 5도씩, 보통 냉장 온도라고 얘기하죠. 0에서 5도는 보통 냉장이라고 하는데요. 온도 0에서 5도일 때는요, 보관을 해요. 그래서 생이스트를 사용하고 난다면 여러분이 항상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스트가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38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스트가 60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스트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븐 속에 들어가서도 아까 오븐 팽창, 우리 제빵이론에서 설명했었죠. 오븐이 팽창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빵 반죽 속에 들어있는 이스트가 오븐 속에 들어가더라도 60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빵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가스 분출에 의해서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오븐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니스트는요, 약 60에서 65%, 즉 보통 500g 단위로 이렇게 시중에 분출이 되고 있는데,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약 3분의 2가 다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 3분의 1이 고형질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고형질이기 때문에 효모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을 빼버린, 3분의 2에 해당되는 물을 빼버린 나머지 고형질. 이 물을 빼버리면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건조시킨다고 그러죠? 물을 빼버리면 건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라이이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물을 대부분 없애고 소량의 극한 물이 있고 나머지 고형질이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말, 활성 이스트, 분말 이스트가 인스턴트 이스트로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이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은 어떤 생물학적, 그 다음에 유통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해서 보통 얘가 유통되는 기간이, 활용 기간이 한 40일 정도, 30일에서 40일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드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 2년 동안 진공 포장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스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